안녕하세요. 서인입니다. 혹시 오늘 그리고 어제 날씨는 어떠셨나요? 최근에 제가 사는 지역은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거든요. 그리고 덥지도 않고 습도도 굉장히 적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책 나가고 강아지 산책 나가기 굉장히 좋은 날씨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이제 저는 어제 부모님도 뵙고 좀 같이 식사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은 좀 이제 날이 좋아서 여자친구랑 그리고 반려견이랑 되게 또 이것저것 좀 산책도 하고 뭐 집 주변이긴 하지만 산책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이제 좀 진짜 여름의 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는 점차 가을이 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산책을 나갔을 때 오후 한 3시 반, 4시쯤에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아직 태양 밑에는 덥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자기가 속단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나가도 안 더울 줄 알았는데 너무 덥다. 살려달라. 약간 이런 입장이긴 했습니다. 뭐 요는 제가 느끼기에는 여름이 이제 진짜 좀 많이 끝나가는 것 같고 이제 끝났다. 이제 가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날씨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비 소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제 오늘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찬란한 햇살이 청명하게 나를 만들고 구름도 한 점 없이 습도도 진짜 적당하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요 몇 개월간 문도 제대로 못 열었는데 환기식도 시키기 너무 어려웠죠. 너무 뜨거운 바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환기를 시켰던 것 같아요. 공기도 맑고 미세먼지 농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너무 청명한 날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하루였고요. 덩달아 저도 조금 컨디션을 요즘 좀 관리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졌고 집안 정리도 청소도 깨끗하게 좀 최근에 해서 아주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오늘 되게 좋은 하루를 보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떠셨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뭐 혹시나 아직 오늘 저녁이라도 되게 좋아서 나가보실 기회가 되신다면 어, 어느새 문득 찾아온 이 가을의 날씨를 잠깐 즐겨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늘 하는 필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역시 백범일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음, 전반적으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 문화적으로 어렵다. 되게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안다. 인류가란 게 뭐 그래도 나아갈 지향점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은 이제 굉장히 그 글에서도 음, 좀 이제 탐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느낌이 당대 이걸 작성하실 때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중요한 거라기보다 계속 이제 드는 생각은 백범일지를 읽을 때의 시대와 당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시대와 현재 시대는 다르다. 근데 가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이제 고전이죠. 클래식에서 이제 많은 고찰 할 만한 어떤 소재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이제 말을 인용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매체를 얘기한다거나 뭐 참고 레퍼런스들을 사용한다든가 그냥 그런 거를 할 때 좀 중요한 거는 현 시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술래길 때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당시에는 그냥 지인이었죠. 같이 술래길 걷는 지인 정도였지만 그때 이야기를 이제 걸으면서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 수신제가 즉 평천하라는 이제 공자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요즘 당시에 이제 공자님의 말씀이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인이 그거를 들었을 때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치국과 평천하까지는 치국의 단계까지는 가기는 어렵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면 애초에 치국이랑은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죠. 나라를 다스리는 거니까. 하지만 뭐 수시는 솔직히 누구에게나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뤘다면 재가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라는 것도 있고 수신의 단계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냥 기본은 이제 나부터 잘 스스로부터 잘 닦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가정이 없는데 재가가 돼야 될 재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나라를 다스릴 것도 아닌데 치국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았다 하여 치국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도 아니니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인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 거고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이 저는 이제 뭐 인간을 두고 보았을 때를 좀 떠나봐야 된다고. 개인의 어떤 아이덴티티에서 재가를 전혀 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전혀 원하지는 않고 하지만 뭐 이 나라와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딱딱하게 그 오래된 정말 지혜의 말씀이지만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백범일지에 나오는 지금 이 필사서에 나오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좀 가급적이면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프로세스 스텝이 조금 있는 거죠. 예, 절차가 거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말씀을 당대하셨을까? 왜 민족을 얘기를 하셨을까? 왜 어떤 걸 보고 계셨을까? 오늘도 보시면 되게 결국에는 앞으로 어떤 현재 이제 세계가 작고 큰 어떤 갈등도 있고 민족끼리의 갈등도 막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도 정말 많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건 우리 작은 것부터 우리 민족끼리 잘 결합해서 이 나라가 나중에 어떤 문화를 가지게 되고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김구 선생님의 마음 같을 순 없잖아요. 모두가 김구 선생님의 마음이었으면 어느 누구도 백범일지를 보고 감명을 느낄 이유가 없겠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김구 선생님도 위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근데 요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라는 건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이고 완전해질 수는 없는 존재다. 이게 당연한 얘기처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불완전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개인의 삶에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종족의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기 어렵나? 어쨌든 인간이라는 어떤 종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자면 불완전함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어떤 성장의 포텐셜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어하고 성장을 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진화라는 거는
진화의 정점이라는 데가 정해져 있고 그 덜 진화돼 있고 이런 게 아니란 거죠.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게 어떤 특성들이 발현되는 게 진화인 거죠. 그래서 진화의 뭐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몸집이 크고 체구가 크면은 그만큼 사용하는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인테이크해야 되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죠. 칼로리도 많죠. 결국에 에너지를 많이 먹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적게 먹고 적게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어, 생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지 않다. 어떤 게 정점이 있고 그렇지 않다. 그냥 요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 전체를 다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브래드 피트 배우가 나온 영화죠. 거기서 이제 아킬레우스의 역할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킬레우스가 얘기하는 게 있죠. 신은 인간을 부러워한다. 왜냐면 인간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순간이 영원 불멸의 신들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순간을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제 불타오른다. 더 아름답게 불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정신 승리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으려나요? 그건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필멸자야라고 하면서 죽을 날만을 무료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필멸자이기 때문에 후 세대들에게 어떤 것을 남길지, 어떤 것을 내가 더 발견하고, 어떤 것을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불완전함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들쭉날쭉하고 정말 예측 불허하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우리 이전에 선조의 삶부터 DNA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응축된 엄청난 빅데이터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감정이다. 또는 직관이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감정이 좀 더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어떤 빅데이터 속에서 도출되는 결론에 무의식의 결론에 더 가깝다라고 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요는 이제 때로 그렇잖아요. 저희는 되게 감정을 추스르기 어렵다.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렵다. 참 어렵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를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죠. 좀 더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감정이라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이성의 세대, 논리의 세계에서는 조금 배제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배제를 해야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이란 과연 인간일까? 어떻게 보면 인간을 규정하는 거는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와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에 인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불완전성,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네 제가 오늘 백전일지를 필사하는 동안 좀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떤 시대적으로 우리가 항상 한번 거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고전들은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불완전한 문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묘사들을 많이 하셨는데 뭐 지향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불완전성은 인간 존재의 그 근원에 맞닿아 있는
어떻게 보면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반야신경인데,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그 찰나를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운을 뜨셨던 불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불꽃이 그런 튀는 술라를 잘 봐서 뭐 인간의 감정이 기쁘면 그게 또 너무 가지 않고 뭐 가래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뭐 슬프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혐오로 가면, 뭐가 싫다고 해서 혐오로 가면 안 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이제 어떤 찰나의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잘 알아차릴 줄 알아야 하고, 그 감정이 찰나의 불꽃으로만 남아야지 불길이 번져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어떤 천칭, 시소, 이런 어떤 밸런스, 중도,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반야심경에서 오늘 경험했던 것과 최근에 느끼는 건데, 오늘 이렇게 산책을 갔다 오면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오고 있는데, 앞에 차량이, 고급 세단 한 차량이 조금 낌새가 이상했어요. 신호도 바뀌지 않았는데 계속 조금씩 그러니까 뭐 앞차와의 간격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너무 막 쾅쾅쾅 밟히는 거야. 3번 연속 꽉꽉쾅 하고 차가 앞뒤로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아, 왠지 운전자분께서 조금 미숙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후미등에 갑자기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의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왠지 후진기어를 내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앞차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여자친구는 에이 설마 라고 했는데 신호가 바뀌고 차량이 후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있다 바뀌시려나 하고 찰나 기다렸다가 오히려 가속이 되는 것 같길래 크락션을 꽉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깜빡이를 켜고 물론 멈추고 깜빡이를 켜고 다시 기어를 변속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네, 바로 앞에서 부딪히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제는 또 이렇게 외부에서 세차를 좀 하고, 이제 단지 내에서 이제 단지 내에 이제 외부 공간에서 간단한 이제 내부 세차, 청소기로 세차를 좀 하고, 그쵸, 청소라고 했죠. 내부 청소를 좀 하고 이제 다시 지하 쪽으로 이동을 하려는데, 단지 내에선 기본적으로 뭐 아이들도 있고, 이게 그냥 통로 정도지 도로라고 보기, 뭐 물론 도로지만 어쨌든 요는 굉장히 저속으로 운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막 앞에서 뭐 30, 40 이상의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요, 좌측에서. 그러고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시는 운전자의 눈을 제가 마주치면서 분노에 끌었는데 좀 요즘에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반야신경 필사에서 이 생각이 든 이유는 그건 것 같습니다. 날이 요즘 풀리고 있어요. 또는 이미 여름에 많은 이제 불쾌지수들이 높은 나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전히 화가 좀 나 계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풀리는, 좀 선선해지는 날씨에 좀 이럴 때 저나 여자친구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나른했거든요. 이 나른함이 물론 너무 좋은데, 너무 이 시간을 즐기고 하는 게 너무 좋지만, 긴장을 해야 될 때는 긴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긴장도가 굉장히 이제 조여져야 될 때는 조여져야 되는데, 이런 날이 또 긴장이 조여지긴 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아닌가 요즘이. 그래서 좋은 것을 보자 하고 낙천적으로만 가면은 이게 진짜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군에 있을 때도 해빙기, 간빙기 안전사고가 율이 막 폭발적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어 장교 이럴 때 안전사고를 정말 유의했던 시기는 솔직히 이제 간빙기, 해빙기였는데 요즘이 그 간빙기, 해빙기보다 더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제가 사는 지역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하게 하시는 느낌이 좀 최근 들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냥 제가 재수없게 그런 분들을 만난 건지 아니면 시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이게 그 중도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도 생각하면 즐길 때 제대로 못 즐기고 좀 슬플 때 제대로 못 슬프고 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어떻게 보면 좀 중도를 지키려는 마음과 때로는 풀어지는 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것저것 다 짬뽕된 것 같아요.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는 진짜 없는 것 같고 아니 풀어질 때 풀어지지 못하고 항상 쪼여져 있어서 저는 정말 힘들었던 삶을 살았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감정에 치우쳐서 슬퍼할 때도 있어야 되고 기뻐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뭐가 좋은지 슬픈지도 모르겠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뭐 저 여자친구랑 처음 만날 때도 뭐 데이트 문제로도 정말 많이 싸웠는데 문제는 이제 저도 뭔가 나가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했으면은 뭐 전혀 문제 없었을 건데 제가 그런 거를 정말 뭐 그러니까 좀 뭐 제가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환경적이나 제가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좀 억압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좀 기계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군 장교 때 기계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진짜 뭐 어디도 가고 싶고 뭐 어디 가볼까 제안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몇 군데도 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도를 지키는 것도 또 중도를 못 지키는 것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걸 깨트리는 것도 작심삼일이 되는 것도 다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다른 분들이 긴장을 좀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느 정도는 유의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요즘 운전대 잡을 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10, 20으로 가는데 옆에서 3, 40으로 박아버리면 뭐 4, 50으로 바거나 7, 80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저만 조심한다고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해빙기, 간빙기 안전사고도 많은데 요즘에 긴장이 풀려서 거의 그 수준급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중도를 나도 잘 지켜야겠다. 나도 안전운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반야신경을 보고 들었다. 라는 재밌는 뭐 스토리가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필사는 도끼단데 생각보다 저한테 그렇게 감명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서두에 저는 되게 마음이 갔는데, 이 표현? 뭐, 책 한 권을 읽으려 해도 감정의 준비가 필요해요. 라는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공감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감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해서 하나, 둘, 셋을 얘기하셨는데 첫째로는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셋째, 스위치를 잠깐 끄고 오롯이 집중한다. 그냥 저는 둘째는 제가 제 나름의 어떤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가 이제 3인행 필요하사라고 해서 항상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둘째는 뭐
다른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도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가치가 있다. 근데 대부분 아마 첫째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거를 알고 있지만, 예, 감정이 또 격해지다 보면 아무리 해도 내 말이 맞거든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알아도 이제 그거를 잘 느낄 수 있게 어떤 제 스스로도 그리고 상대방과 환경 여건도 조성을 하는 어떤 여건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셋째 스위치를 잠깐 끄고 오롯이 집중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첫 번째 타인의 눈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핸드폰 하고 있으면 굉장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이라고 하면은 그냥 잠깐만 미안해 급한 연락 와서 잠깐만 하고 다시 얘기하자라고 하는 얘기해 주는 걸 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눈을 지속적으로 안 마주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굳이 대화를 이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첫 번째 타인의 눈이라고 얘기할 때 눈을 바라봐라라는 줄 알았는데 눈으로 바라보는 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약간씩 저는 뭐 이미 제가 너무나 좀 공감하는 부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라거나 이거나 또는 이제 저와는 약간 핀트가 살짝 다르게 생각하는, 물론 이제 근데 뭐 얘기하는 거는 공감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뭔가 이제 표현들에서 제가 막 이게 맞다라고 할 만한 어떤 표현은 오늘 필사는 도끼다에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저도 오늘 아찔했던 상황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미리 좀 신경을 쓰고 있었던 턱에 좀 알맞는 시간에 크락션을 울려서 다행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요즘에 좀 간절하게 바라는 것 같아요. 이 더위가 좀 가시길. 진짜 재난 수준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래저래 요즘 세상이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은데 좀 좋은 소식도 잘 들리고 안타까운 소식들도 이렇게 있어서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명 유튜버 분이 이렇게 발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아직 창창하실 나이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분의 영상을 즐겨서 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뭐 이런 저도 어쩌다 보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플랫폼에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괜시리 뭔가 참 그것을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정말 어려움들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대외적으로도 뭐 시끄러운 사건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뭐 시끄러운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뭐 수신과 제거가 잘 되면 치국평천하라는데 그러신 분들이 세계에 많이 계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지금으로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어진 이 순간에 열심히 살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는 제가 뭐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을 고민하고 시간을 잘 보내고 건강하게 보내서 또렷한 정신으로 준비를 잘 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실지 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날이 좋은데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조금 하늘이라도 한번 올려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로 어느 한 분이라도 그러셨으면 저는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날들이 이런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고, 어, 이 좋은 날을 잠시 눈 감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어,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서현이었습니다.